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조금 시험장에서 목격한 좀 황당한 경험을 어, 유튜브 동영상에 좀 남기려고 제가 이 동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무슨 내용이냐면요. 제가 산업인력공단에 22년 6월 15일 날 3시 타임경에 이제 진행되는 CBT 필기시험을 기능사 필기시험을 보려고 제가 인천지사 시험장에 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발생된 문제점 몇 가지를 제가 지금 국민신문고에다가 이거 민원 제출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사에서 기능사 필기시험 진행 중에 발생된 문제점을 민원 신청을 합니다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어요. 일단 첫 번째 볼게요. 자, 22년 6월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사 3층 CBT 2시험실에 제가 출석을 해서 시험을 끝마쳤습니다. 그날 3시경에. 자, 그래서 3시경에 이제 입시를 해서 뭐 1시간 정도 또는 뭐 행정작업 20분, 30분 포함하면 1시간 반 정도 뒤에 끝나죠. 네, 그래서 그때쯤에 끝났는데 문제는 몇 가지 시험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이제 제가 지적을 좀 하려고 쭉 문서로 작성해서 장문의 글로 서술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여러분들 저 아시겠지만 자격증 시험 여러 번 보러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사실 처음 보러 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내용을 좀 참고하고서 시험장에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알려드립니다. 시험 시작 전에 원래 사전 안내 방송이라는 걸 하거든요. 메인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행정 작업을 몇 가지 해요. 신분증 검사를 하고 소지품 정리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 공학용 계산기 리셋 유무도 확인하고요. 메모지를 배부 받으실 분들은 희망자에 한해서 메모지 배부를 받을 사람을 명단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한 여러 행정 작업이 진행되는 절차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안내 방송이 이제 같이 떠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 언급한 이 날짜 장소에서 있던 시험장에서 당시 입회했던 진행 담당 감독관이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미흡 사항이 뭔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신분증 검사 과정에서 제가 이제 시험 보러 갔을 때 아는 지인분하고 같이 시험을 보러 갔거든요. 같은 날짜 같은 장소로 예약을 했는데 뭐 자리는 좀 떨어져 있었지만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이분이 이제 장애인 복지 카드를 들고 신분증으로 사용을 하려고 소지해서 시험장에 갔거든요. 실제로 장애인 복지 카드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발급을 정식으로 받아서 정보기관으로부터. 근데 입시를 했는데 감독관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감독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사진까지 정확히 다 기재가 되어 있는 규정에 맞는 신분증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신분증 검사 중에 감독관이 이거 신분증 인정 안 돼요. 다른 신분증 다시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문제가 일단 첫 번째 있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지적하는 내용으로 하나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국민신문고에다가 별도로 이거를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당시 인정받지 못했던 신분증은 사본을 제가 찍어서 제출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감독관이 공학용 계산기 허용 모델과 리셋 유무 검사 과정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는 이제 반드시 절차상 공학용 계산기 리셋 유무를 반드시 1인당 개별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감독관이 1대1로. 그래서 그 소지자에 대한 개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매우 좀 안타까웠고요. 그다음 3번에 넘어가기 전에 잠깐 1번 부분 좀 더 언급을 할게요. 원래 이 신분증 인정 유무에 관해서는 큐넷 사이트를 들어가면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좀 언급을 하고 갈게요. 자, 큐넷 사이트를 실제로 들어가 보면 와이파이 연결됐나요? 연결됐는데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얘로 열어보겠습니다. 얘 왜 안 뜨냐? 자,
여기에 보면은 공지사항에 그런 게 있어요. 인정신분증 범위라고 해가지고 원래 시험장에서 사용 가능한 신분증 범위가 있거든요. 규칙으로 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가장 최근 걸로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라고 해가지고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거는 공통사항으로 인정신분증으로 포함이 되는데, 이게 시험장에서 이날 제가 시험장 갔던 날 이 지인분하고 같이 갔는데 이 지인분 신분증이 빠꾸를 당했어요. 이거는 신분증이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그 감독관을 선정을 할 때 산업인력공단에서 그 심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분증에 대한 거를, 사실 이거는 제가 좀 더 언급을 하자면, 부가적인 언급을 하자면, 원래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것도 원래 요즘에는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일선 시험장에서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그 활용 가능 유무에 대한 규정을,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셨는지 좀 일부 감독관 분들이 이거는 신분증이 아니에요, 카드로 된 걸로 보여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황당해가지고 답답합니다. 도대체 그 감독관 지정을 하고 나서 기본적인 교육을 인력공단 본사 직원분들이, 소속 그 정규 직원분들이 교육을 안 하나 봐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예, 그래가지고 그런 잡음이 막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되게 황당했고요. 그 다음에 그 공학용 계산기 리셋 유무도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부정행위 단속을 하기 위해서라도 공학용 계산기를 소지한 사람들에 대한 그 리셋 유무를 반드시 감독관이 하나하나씩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날 감독관이 이것도 확인을 안 했어요. 이것도 되게 논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안내방송을 이제 그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안내방송의 절차에 따라서 CBT 연습 문제 풀이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생략을 했어요. 그거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게 넘어갈 수도 있지, 뭐 그러냐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절차를 건너뛰면 안 돼요. 자격증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 CBT 연습 문제 풀이 시간을 가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내가 착석한 그 컴퓨터에, 앉은 그 좌석의 컴퓨터에 이 마우스가 정상적으로 클릭 기능이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마킹이 제대로 안 돼서 마우스가 제대로 안 눌리게 된다라는 확인이 되면은 자리 교체 등을 받아가지고 후속 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연습 문제 풀이 과정을 생략했어요. 실제로 그 감독관이 실제로 조작을 하는 걸 제가 봤더니, 연습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라는 자동 음성 멘트가 분명 잠깐 나왔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재생을 일시 중지시켜서 넘어갔어요, 상황을.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이거는 정신 나간 거예요. 좀 제가 세게 얘기할게요. 이 감독관은 정신이 나간 겁니다. 정신 나간 짓을 한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거. 예? 이거 하나로 인해서 자리 교체 받는 것만으로도 시험장에서 응시자가 어떤 그 받는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은 시험이 이미 진행되고 나서 시험 시간이 카운트다운 중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자리 교체를 또 하는 게 사실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시험 시작 전에 자리 교체하는 거랑 시험이 시작된 뒤에 자리 교체를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납득이 안 갔고, 네 번째 사항은 뭐냐면은, 필기 시험장 자체가 원래 컴퓨터의 좌석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인천지사 아마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 안내방송의 스피커 볼륨도 너무 작았어요. 이거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감독관이 육성으로 또 뭐 전달 사항을 말을 하는데, 이게 뒷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잘 안 들려요. 저도 약간 뒷좌석에 앉아있었거든요.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뭐 왜 제대로 못 들었냐면서 막 응시자들한테 막 승질을 내더라고요. 정신 나갔죠. 네. 자, 그 다음에 기관이 좀 다르긴 한데, 제가 대한상공회의소 그 시험장, 인천 필기 시험장을 실제로 갔었거든요. 컴퓨터 관련 능력 필기 시험 때문에. 근데 거기서는
감독관이 스피커랑 마이크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음성 전달이 잘 되도록 전자장비가 잘 구비된 시설로 그 운영이 되는 걸 직접 확인을 했어요. 근데 산업인력공단은 그런 조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안 들려요. 뒤에 있으면. 그래서 그 전달 사항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제가 이렇게 국민신문고에다가 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 1번, 2번, 3번이 특히 문제가 돼요.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기능사 시험이라고 해서 지금 이걸 이게 심각하게 안 느껴지실 수가 있겠지만은 산업기사랑 기사 종목도 똑같이 이제 앞으로 CBT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 기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직 CBT 진행이 안 됐어요.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하면은 이 녹화 날짜 기준으로 하면 6월 15일인데 이제 조만간 이제 다음 달 중인가요? 그때부터 해서 이제 필기 시험이 기사 필기 시험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진행 절차를 그냥 건너뛰어요, 감독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제가 느낀 결론은 딱 하나예요. 감독관이 정신 나갔다. 네. 이건 정신 나간 행동입니다. 절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어떤 감독관이 이런 걸 절차를 무시하고 지 맘대로 넘어갑니까? 그래서 거기 시험 참석했던 응시자분들이 문제 연습풀이 과정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바로 본 시험 문제로 넘어갔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대형 사고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 뭐 아무 일 안 일어났으면 됐겠지. 아무 일 안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방금 여기서 언급한 대로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점프를 했다라는 게 바로 핵심이에요. 저는 살다 이런 감독관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시험장 가서. 야, 진짜 산업인력공단 그 관리자분들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감독관 지정할 때 좀 역량평가도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이 필기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감독관이 필기시험장에 필기시험장 감독관입니다. 참 진짜 답이 없어가지고 자 감독관이 한 명만 입실해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원래 감독관이라고 하는 것은 2명이 입실해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그래야 정상이에요. 2명이 입실해 있어야 돼요. 감독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1명이 아니라 2명이 입회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이 CBT 시험이라는 게 별로 손이 안 갈 것 같은데 은근히 이런 디테일한 요소들을 다 챙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감독관 1명이서 이 시험 감독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그 감독관 1명이 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1명은 이러한 어떤 그 디테일한 요소를 다 신경 써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대단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좀 산업인력공단이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 국민신문고 제출을 했고요. 나중에 뭐 형식적인 문서는 거의 매크로 답변이 나오겠지만 그 서면 답변이나 뭐 나중에 그 공단 측 담당자 직원하고 전화 통화를 직접 하든지 해가지고 제가 그 답변에 대한 그 후속 조치 답변을 그 어떤 입장인지를 나중에 정리해서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신박한 기능사 시험이에요. 야, 이런 중요한 과정들에서 미스가 발생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여러분 기능사 시험이 과거랑은 다르게요. 지금은 하나의 중요한 그 우리가 사회 활동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요소로 이미 자리매김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미흡한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민원을 신청해서 넣어야 돼요. 참고로 이 날짜에 저랑 같은 시험장 이때 시험 보러 가신 분들 있잖아요. 이 내용이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제가 업로드를 하는 거다라는 걸 좀 알고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